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서요.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하는 비율이 이번 2021년도 2, 4분기에 피크를 쳤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신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번에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게 팬데믹으로 이민국이 한동안 일을 안 하다가 금년 초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 적체된 케이스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발생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는 팻카라던가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미국인으로서의 해외 계좌 신고 의무, 또 여기에 추가로 바이든 정부의 증세 계획에 대한 발표가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 이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시민권 영주권 포기율이 늘어난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지난 10여 년간의 트렌드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의 부자 증세에 대한 어떤 우려로 인해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 증세에 대한 우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과대평가된 우려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한 7년, 8년 전쯤에요. 제가 한국에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에 역이민을 가거나 또는 영주권을 갓 취득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관련법을 사실 알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딴에는 세미나도 하고 이리저리 상담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간단하게는 이게요. 첫 번째 신분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엑시텍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 자산을 시가평가하는 거거든요. 배경은 이 미국인 신분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미국인이었던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쌓은 부에 대해서는 이 미국인으로서의 특권, 프리빌리지를 활용해서 이룬 부이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치 실현했다, 매각했다라고 간주해서 그 차액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때 정부가 과세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이 엑시텍스의 철학 또는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엑시텍스도 신분을 포기할 때 고려해야 될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이 엑시텍스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는 자리는 아니고 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이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요. 만약에 뒤이어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든 정보를 가지고도 꼭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에 맞게 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엑시텍스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적용이 꼭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어떤 세무 부담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엑시텍스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분들께 조언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특히 이제 영주권의 경우는 더더욱이요. 웬만하면 이 포기해야 될 만큼 나쁜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건데요. 해외 계좌 신고, 과세 부담 등에서 잘못된 정보로 쫓기듯 포기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대부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인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요. 영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한국, 미국에 걸쳐서 자산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양국에 걸쳐서 과세기관의 관할을 받는다는 건데 이 말은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좋게 보면 두 나라의 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저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양국의 제도를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큰 효용을 누릴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고민을 해왔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저는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이겠죠. 한국, 중국, 유러피안 여러 가지 기업 오너 또는 운동선수 같은 이런 유명인들 이와 같은 자산가들의 미국 투자와 관련한 인바운드 텍스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미국에서 제 직업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2011년이 넘어서 그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지금 하는 그 일을 회사를 차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첫 몇 해 동안은 저희 미국에 있는 사무실, 회사에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일을 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저희 회사 캘리포니아 사무실, 회의실에서 이 한국에서 오신 어떤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퍼뜩 들었던 생각이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찾아온 이 미국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회의실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만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당연히 합법적으로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걸
그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국에 자주 나와서 뭐 여러 가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알게 된 게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 즉 이 역이민을 한국으로 들어가신 이 시민권, 영주권자 중에 해외 계좌 신고나 세금 부담 등에 대한 오해로 인해 본인의 신분 뭐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뭐 그때도 이미 뭐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 즉 뭐 이와 같은 부담으로 인해 해외에 특히 거주하는 미국 사람들이 신분을 포기하는 그런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미 그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었던 거고,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해외 계좌 신고라던가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저는 이와 관련한 역사적인 배경, 말하자면 처음에 잘못된 사면 프로그램이 나와서 오해가 쌓였고, 그로 인해 이 해외 계좌 신고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면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무슨 미국 신분 갖고 있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났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 뭐 IRS나 국회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부작용을 인지해서 뭐 화들짝 놀라서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진정한 의미의 벌과금 없는 사면 프로그램이 나왔다. 뭐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벌금도 안 내고 충분히 이 사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면 받고, 그 뒤에는 이제 음지에서 말하자면 양지로 올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신분을 활용해서 합법적인 투자나 텍스 플래닝을 하면서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른 채 쫓기듯이 그냥 포기할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뭐 여러 방향으로 세미나도 하고, 또 뭐 프라이빗 뱅커, 뭐 PB들이죠. 이와 같은 전문가들 대상으로 소통도 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요지는요, 부디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자, 내가 가진 여러 옵션들을 확실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게 맞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뭐 그것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떤 어르신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더 이상 내가 뭐 미국에 올 것도 아니고 등등 뭐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한다라는 그런 결정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informed decision, 내가 가진 옵션 다 파악하고 그 뒤에 내리는 결정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뭐 이게 뭐 2014년, 15년, 뭐 지금 한 7, 8년 전 일인데요. 여전히 이와 같은 사항들이 충분히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번에 이 기사와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하는 일들을 봐도요, 여전히 그렇다는 건 실제 저희가 체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하는 일들, 저희 회사에서 이런 그 해외계좌 신고 관련해서 시민권을 포기할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불어서요, 소득세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면 뭐 2배 또는 뭐 2번 낸다라는 뭐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2배를 낸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오늘도 이 얘기 뭐 기술적인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또 관련 영상이 다른 데 있죠. 저희 영상에요. 간단한 답은요, 제대로만 하면 양국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하는 한 세금 2번 내는 일 없고요. 그래서 답은 본인 소득에 대해서 두 나라 중에 더 높은 나라의 세율만큼만 내게 된다가 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더 추가로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소득 세율이 꽤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미국보다 연방세만 놓고 보면 세율이 높은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두 나라 중에 더 높은 나라의 세금만큼만 내면 된다라는 말은 결국 한국에서 내는 세금만큼만 영주권 취득,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동일하게 부담한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죠. 오늘 마침 이런 이 시민권 포기율이 21년도 2, 4분기에 급증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돼서 생각나는 소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뭐 여전히 잘못 알려져서 또는 뭐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에 대해 걱정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이민국이 팬데믹으로 인해 그간 문을 닫았는데 뭐 일시적으로 이제 그때 적재됐던 것들이 반영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쪼록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뭐 오히려 이 두 나라 신분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충분히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내용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뭐 앞으로도 뭐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저도 또 저희 회사도 계속해서 여러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야겠죠.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